이루리. 이름이 이루리야? 네. 이게 5살이에요. 에? 6살이면 5살인가? 5살. 그리고 이름 그대로 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것 다 이뤘으면 해서 네, 짓게 됐습니다. 루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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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리. 어린이집 가야지. 일어나. 네, 일어나. 아침 일어나는 걸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이를 7시 50분 정도에 깨워가지고 세수시키고 로션 바르고 옷 입히고 바로 차량을 8시 8분 차를 타야 돼서 8시 정도에 나가는 것 같아요. 빨리 가야 돼, 우리. 우리 늦어서 잠깐만. 안 돼, 여보세요? 네네. 아, 네. 우리야, 빨리 와. 늦었어. 차 왔대. 장난치지 말고 빨리 와. 그래, 친구들 기다리잖아. 루리야, 친구들 기다린다니까? 다녀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루리 엄마 이선아. 루리 아빠 이기현입니다. 직업 군인으로 12년 차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 7시 반에 집에 나와서 8시 반까지 출근을 합니다. 출근 시간은 9시 반까지고요. 퇴근 시간은 6시인데 늦을 때는 뭐 8, 9시까지 있다가 퇴근할 때도 있고요.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 거리는 1시간 정도, 왕복으로는 2시간. 이거 딱지. 100%다. 100%. 오늘 얘 똥 쌌어. 우리는 좀 활발하고 사람을 좀 많이 좋아하는 그런 아이예요. 친구들하고 있을 때 엄청 주도적으로 한다고 들었고요. 이거 봐, 반지 봐. 이거 봐. 우와. 근데 반지는 아니야. 이거는 색연필 꽂이는 대시야. 이거 봐. 잘 꽂아지지? 응. 얘들아, 오늘 선생님이랑 뭐 했지? 이번 봄 풍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요. 우리 자요. 어? 우리 자? 그러면 피곤해? 누워있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오늘 날씨 추운데. 얘들 노래가 어때? 좋아요. 하느님 이름을 안 시키라고 싶어요. 이름을. 내 방 좀 들어봐. 잘라. 원래는 태권도가 5시부터 6시까지이기 때문에 6시에 데리러 가야 되는데 제가 늦어질 경우에는 항상 혼자 남아있을 때 데리러 가가지고 그럴 때는 좀 안쓰러운 것 같아요. 국세반 올라오면서 어린이집에서 낮잠이라는 게 없어졌다고 들었거든요. 낮잠을 자지 않고 바로 태권도 도장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많이 울기도 하고 본인이 많이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나.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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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그만이야. 아이랑 한켠 시간. 한 50분? 아, 50분 맞나요? 같이 놀아주는 시간은 한 1시간 이내인 것 같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사실 반나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태권도장에서 네. 막 엉엉 울 때 누가 보고 싶어? 엄마가요. 엄마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네. 저는 외롭지 않아요. 저 혼자 놀 줄 알아요. 아이고. 엄마 왔다. 엄마 안. 엄마.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고 5년 정도 아이가 없어서 시험관을 이제 7번 정도 시도를 하고 첫째를 가지게 됐어요. 너무 이렇게 귀하게 이제 저희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항상 아이들한테 고마운 마음이 커요. 저는 공립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참 그래도 아이 키우기 여건이 그나마 괜찮은 편이다. 왜냐하면 아내는 아침에 그래도 11시쯤 출근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을 좀 잘 보낼 수 있고. 뜨거워. 아침에 하는 게 조금 힘든데 이제 퇴근하고 와서 빨래를 개기 시작하면 아이들 케어하기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시우, 시계 봐봐. 얼마큼 남았어요? 이야. 이거 오빠 거야. 아니야. 네 거 맞아.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이제 9시 20분 정도의 셔틀을 타면 3, 40분 정도의 시간이 나요. 그러면 짧은 집안일 정도는 하고 출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1시에 출근을 하면 방과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오전 수업 준비를 해요. 1시서부터 5시까지 아이들을 이제 지도하고 5시부터 7시까지는 이제 학교 행정 업무 보고. 제가 보통 한 6시에서 6시 반쯤 퇴근했던 것 같고, 요즘은 이제 저도 초보 이제 교무부장인데 한 1시간 정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시 반 또는 8시쯤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아이들이 배우는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급적이면은 지금은 좀 즐길 수 있는 거, 좀 어릴 때부터 좀 경험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좋게 얘기했지만 픽업이 되는 학원이 예체능밖에 없습니다. 그렇구나. 영어도 안 되나요? 영어도 안 아, 됩니다. 그렇구나. 네. 집으로 바로 오지 못해요. 저희는 7시에 퇴근하니까. 근데 보통은 학원들은 뭐 5시, 6시쯤 끝나니까 누가 받아주실 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야간 연장 보육해주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그쪽에서 받아주셔요. 심심할 때도 있고 뭐 그냥 장난감 가지는 때도 있고 장난감 안 가지고 놀고 그냥 앉아 있기도 해요. 좀 놀기도 하고 누워 있기도 해요. 힘들면. 방과후 교사신데 내 아이들은 못 보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항상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다른 엄마들보다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또 학교에서 또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어쩔 때는 저희 아이들한테 최선을 못 다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미안하긴 해요. 이제 뭐, 자 가자. 너 따라와요. 아빠 따라와. 밥은 잘 먹었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야간 연장 보육하면서부터는 없죠. 너무 늦게 퇴근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7시 이제 반 뭐 그 정도 이제 아이들을 이제 만나면 적어 3, 40분 정도 요리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8시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 했어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상 저희는 평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밥 먹으면서 교육할 수 있는 시간 전혀 없고요. 노는 시간은 실질적으로 한 30분 정도 될까요?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유치원 선생님이 더 많이 놀아주시죠. 그치. 네. 초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귀한 아이들. 하지만 아주 어린 시기부터 아이들은 부모의 빈자리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유아기를 지나 초등학생이 됐을 땐 어떨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3명의 초등학생과 부모님을 초대했습니다. 아이들이 잠시 다른 공간에 머무는 동안 부모님들이 처음 마주한 건 애들 학교 시간표거든. 교과목을 잘 모르는데 뭘 써야 되나? 그 이후 같아요. 방과 후. 방과 후 이후로 시간. 아이들 시간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이에요. 거의 돌봄을 많이 해서 저는. 시간표가 생각이 안 나는. 끝났어요. 네, 저도 끝났습니다. 좀 많이 보내줘. 엄청 바쁜데 주환이. 매일매일 영어랑 태권도 학원을 가요. 네, 다행히 이제 주 5일 갈 수 있는 학원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피아노 주 이틀 그렇게 배우고 나면은 이제 6시쯤 이제 끝이 나는데 그럼 제가 퇴근이 5시여가지고 끝나면 이제 앞에 가서 애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네. 월, 금은 조금 일찍 끝나는 날은 그 사이에 미술을 가고 그렇죠. 매일 2시에는 이제 매일 공부방을 가는 스케줄로 지금 맞춰놨고요. 이거는 뭐 공부를 시키려고 가는 건 아니고 매일 갈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이제 공부방을 가게 됐고 저는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돌봄 교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시터 이모님을 고용을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 7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모님이 아이들 저녁 먹이고 목욕까지 시켜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스티커를 받으셨을 거예요. 하트 스티커인데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있는 시간에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 시간 안에서만이죠? 네. 붙일 데가 없는데요. 어떻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네요. 아, 이거 너무 슬프다, 이거.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수치상으로 지금 딱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약간 현타가 오는. 정말 9시부터 밤 9시까지 엄마 아빠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단 1분도 없었다는 거. 그게 한눈에 확 들어오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좀 크더라고요. 네. 제거 드릴까요? 어떡해. 알겠어요. 이번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이 노란색이 그런 뜻이에요. 엄마 아빠랑 놀고 싶은 시간을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도 붙이고 싶어. 다 빼는 거니 설마? 다 붙었어요. 좀 자고 그러는 시간인데 엄마 아빠 바로 만나면 졸릴 것 같아서 저 나머지 시간에 빼고서는 그냥 다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조금 맨날 노래 들어 탁했지. 다 했어요? 응. 오. 의외인데? 엄마는 이제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그때 제가 집에 와도 엄마가 집에 없어요. 저희 아이들은 돌 되기 전부터 어린이집에 다녀가지고 뭐 어린이집 가기 싫어, 유치원 가기 싫어, 학교 가기 싫어 이런 말을 안 해요. 빠질 수 있다는 걸 아예 몰라요, 애들이. 없어? 진짜? 더 붙이고 싶은 거 없어? 없어도 된다. 선 엄마 거부? 엄마가 서운하게 지금. 선우의 속마음은 뭘까요? 엄마가 아플 때 안 아프면 빨리 끝나고 안 아프면 늦게 끝내. 그러면 엄마가 일찍 오는 날은 좀 아프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찍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모 대신에 엄마가 학교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 짱이야? 엄마랑 맨날 줄넘기를 배틀하고 싶어. 근데 엄마가 없어서 맨날 TV만 보는 거야. 아 진짜? 엄마 있으면 TV 안 볼 거야? 엄마랑 놀 거야? 줄넘기 하면서? 그건 몰랐네. 엄마 같이 있는 시간에 있으면 뭐 하고 싶은데? 같이 있는 시간에 만들기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저녁 같은 거를 밥 먹는 거 혼자 먹는 거 싫어? 왜? 너무 외로워. 그리고 밥이 너무 차가워. 난 분명히 보온 도시락 같은 거 넣어주고 가는데 그게 왜 차갑지? 잘 안 돼, 보온이? 처음에는 되게 따뜻했었거든요. 근데 점점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너무 차갑길래 그래서 엄마한테 말을 했어요. 혜원아 엄마 바빠 끊어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손님 오셔서. 너무 미안하죠. 너무 미안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도 너무 미안하고 한 번쯤은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었을 건데 내가 바쁘다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렸구나. 아이가 도시락통에 보온이 안 되는지도 몰랐구나. 저는 오늘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한 6시 정도에는 집에 와보도록 노력을 해볼까? 응. 약속을 아직은 확실하게 못하겠는데 해볼까? 그래 해볼까? 나중에 되면. 되면 약속을 해보자. 아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부모님과의 시간.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토록 그 시간을 갖기가 어려운 걸까요? 우리나라는 돌봄의 사회화라고 하는 용어가 너무 시작을 좀 늦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나가서 완전 고용하고 정규직해서 돈을 벌어오면 이제 그걸 갖고 정말 뭐 콩나물값, 그 두부값을 깎아가면서 이렇게 알뜰하게만 살아도 되는 그런 구조였다면 IMF 이후에는 2인 이상이 나가서 일을 해야지만 가족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맞벌이라고 하는 구조는 결국은 돌봄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사실은 전혀 없었던 거죠. 이후 일, 가정, 양립의 문제가 본격 대두되며 우리 사회에서도 돌봄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공보육의 양을 늘리는 데 초점이 가 있는 사이 놓치고 있던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때 OECD에서 놀랄 정도로 우리가 97%에 가까운 영아 보육률을 기록한 해가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그 현금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어린이집 지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자료는 없이 어른들이 사회적 요구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정책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도 아이랑 함께 하고 싶으나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승진을 해야 되고 그걸 하느라고 바빠서 집에 올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OECD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은 물론 세계 최상위권 수준. 부모의 늦은 퇴근은 보육시설로도 모자라 어린아이들을 학원까지 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악순환의 늪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돌봄을 사회화를 한다고 해서 돌봄을 가족이 하지 않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 이 일을 분담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잘 안 돌아가는 구조 중에 하나가 기업 부분입니다. 2인 생계 부양자, 즉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면 결국은 그것들을 받쳐줄 수 있는 그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행하려고 하는 기업도 없고 국가는 압력을 가하지도 않고 오로지 이 모든 어려움을 조정해야 될 사람은 노동자인 부모와 그의 자녀들입니다.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은 누구나 등교 시간 전후에 늘봄 학교를 이용할 수 있고 2026년까지 모든 초등학생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 올해도 자주 소환됐던 건 학교입니다. 학교가 최선을 다한다면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학교에서는 운영되는 방식이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아이들을 보살피는 게 아니라 사실 가능하면 좀 오고 싶도록 좀 만들자. 그래서 아침에 뭐 스포츠 클럽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100여 명 이상의 아이들이 와요, 이렇게. 세종 해밀초는 늘봄 학교 정책이 시행되기 전부터 적극적인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지안아, 음악 줄넘기 반가워 가야 되고 줄넘기 챙기고 세금만이랑 배드민턴 반가운데 배드민턴 오늘 안 갖고 왔다? 초, 한별, 갈 시간. 아이들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하지 않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좀 마련을 해두고 아이가 참여할 수 있게는 해주지만 그게 그 아이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 아이가 지금 어떤 내면의 상태인지는 부모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시스템, 학교나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어도 부모만 할까요? 뭐 할까? 이제 힘들어? 네, 여기 있는데 무슨 힘들어? 쉬운 수문 그림. 완성해보자 우리. 선생님이 도와줄게. 돌봄에서 최대한 파산하고 부모 역할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너무 오래 생활하는 게 많이 버거워들 해요. 학교에서는 가서 아이들이 뭔가 할 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뭔가 기댈 수 없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보여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원하는 거는 부모님이에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들을 직장에서 일찍 돌아오게 해줘야죠. 그게 저는 돌봄 정책의 1순위가 되어야 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할 때 교육이나 돌봄 정책이 개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연동돼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지. Korea is so screwed. Wow. 지난 EBS 다큐멘터리를 통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조앤 윌리엄스 교수는 한국 사회의 무엇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It seems that in Korea, you define the ideal worker as someone who starts to work in early adulthood and works full-time and lots of overtime for 40 years without a break, taking no time off for childbearing or elder care or really anything else. It's a model that's perfectly designed for the workforce of the 1950s. But that's not the workforce in Korea today. By failing to change that definition of the ideal worker, you've created a system that's very bad for women. But it's also bad for men, and it's worst of all for children. What I saw is people, not people who didn't want to have children, but people who felt they couldn't do right by the children, and that's why they were choosing not to have them.